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시죠?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박사 나명찬입니다. 오늘도 공동체의 활력을 기원하는 힘찬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으라차차 아싸! 지난 편까지 총 13편에 걸쳐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을 열어 의견을 모으기 위해 발표로 훈련을 하고 칭찬과 응원을 포함해 그라운드 룰을 결정하고 최종 결과로 범주와 작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정도 공동체에 대한 기초 이론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공동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력 코칭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체 전문가인 저는 공동체에 관련하여 주민을 행복하게,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화합하기 위해 어떤 툴이 적합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코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나명찬 박사의 2018년 8월에 발표된 농촌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코칭 모형 개발이라는 학위 논문의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칭의 유사 개념인 컨설팅과 비교하면 컨설팅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고객의 특정 문제나 현상을 진단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므로 컨설팅의 성공 여부는 주민의 또는 공동체 구성원의 능력보다 컨설턴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컨설턴트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 문제는 구성원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들의 노력으로 실천해야 하는 구성원 서로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죠. 코칭과 컨설팅의 차이에 대해 한국 코치협회에서는 컨설팅이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코칭은 그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문제 해결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컨설턴트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코칭은 문제 해결 방안의 정보를 주민 스스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 역시 주민 스스로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코치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코칭을 정의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컨설팅보다 코칭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칭과 멘토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1대1이 기본입니다. 멘토는 전문성과 경력이 우월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멘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코칭은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코치 한 명과 다수의 구성원들, 즉 코치 2로 구성되는 관계가 성립되기에 공동체 문제를 다루기에는 코칭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지향적이고 변화와 진보에 초점을 두고 상대방과의 대면 관계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칭과 카운슬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운슬링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거듭 반복함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돕고 인격적 발달을 돕는다고 합니다. 반면 코치는 코치 2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어 스스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돕는 부분이 강하기에 이 역시 코칭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코칭과 컨설팅, 코칭과 멘토링, 코칭과 카운슬링을 비교하였는데 공동체와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코칭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또한 정부에서도 지역 개발 등 사업을 수행할 때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범주를 뛰어넘어서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도적인 역할에 적합한 툴은 역시 코칭이 적합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남영찬 박사는 공동체에 일반 코칭이 아니라 활력 코칭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코치의 도움을 받아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코칭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공동체 구성원이 숨겨진 에너지를 분출케 하는 역동적인 코칭이 바로 공동체 발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활력 코칭이라고 정해야 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코칭이 아닌 역동성과 진취성을 겸비한 활력 코칭이야말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아닐까요? 오늘은 코칭과 컨설팅, 그리고 유사한 개념을 비교하여 공동체에 맞는 툴이 코칭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코칭보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활력 코칭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에 있어 활력 코칭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주제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저의 노력이 엿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남영찬 TV를 통해 살펴본 공동체의 지혜가 여러분께 아주 소중한 양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활력 코치의 자질 등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 저와 함께 공동체 활력 코치로 활동하실 분들과 현재 공동체 문제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리더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공동체 문제 해결사, 공동체 영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